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내내 뉴스아이킥 청취율 3분기 연속 1위 만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이게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거기 이제 보내주시면서 장성철 좋아요, 장성철 잘한다, 장성철 사랑해요 이러면은 추첨하는데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가겠습니다. 피디님한테. 허위 사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 청취율 축하나 뉴스아이킥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장성철 좋아요. 네, 이런 것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문자 메시지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 충돌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윤핵관들의 반발이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러면 윤심이 실제로 어느 쪽에 있느냐 이 여러 추측들이 엇갈립니다.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열흘 전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소신껏 그리고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이 돼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안에 윤심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반박을 내놨습니다. 직접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 울산 출마 하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뭐 하루하루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관건은 네. 소위 윤심이 어디에 실려 있냐.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순조롭게 혁신위를 마치고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선대위, 공관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장제원 의원은 약속 대련 중인 것이냐 실제로 대통령의 눈밖에 난 것이냐.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이지 않을까요? 뭐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아니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여의도와 기자 사회와 국민의힘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가 짜고 치면서 네. 국민의힘의 혁신을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약속대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것 같다. 그러면 윤심은 이뇨한 위원장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그렇더라고요.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불쾌감도 상당히 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이 비대위 단계를 거쳐서 선대위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인데 여의도 그렇죠. 바닥에 예. 자, 그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돌아오시는 토요일 날 네. 이후에 주말에 좀 당내 여러 상황을 정리를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 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잠깐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럴 듯하다 그 시나리오가. 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다음 주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도체제 그리고 혁신위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네. 상황을 며칠 지켜봐야 어쨌든 될 것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유력하게 그런 쪽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소식이. 하지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위 그립감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는데 공식 기구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
혁신위도 그 공식 기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혁신위가 결국은 당의 기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혁신안을 수용할지 말지는 당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되는 발언이고요. 전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혁신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전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암시한 데 대해서 그런 것 없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면서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칫하면 이제 당무 개입이 된다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최고위에 혁신위의 새 안건이 보고가 됐는데 청년 비례대표의 50%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등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의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도부가 존중한다 정도의 입장만을 밝혀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나중에 공관위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넘긴 그렇죠. 거라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거면 결국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직까지는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 준비를 하고 혁신위의 당내 무게 중심이 쏠리는 거를 좀 바로잡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 뉴시스에 기사가 올라온 걸, 속보가 올라온 걸 보면 내일 아침 9시 반, 중앙당사에서 인유한 김기현 비공개 면담. 여기서 뭔 얘기가 오고 갈지. 그러니까 이건 면담하는 것도 이상해요. 뭐 못하러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축소시킨다? 갈등을 축소시켜요? 그러면은 혁신이가 당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혁신이를 못하러 둬요. 근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용산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고. 이제 기자분들이 막 여기저기 취재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하고 김기현 당대표 측근도 취재하고 뭐 장제원 뭐 이철규 뭐 다 취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권력 암투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뭐 보여지고 이철규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기도 어려운데 네. 일단은 김기현 당대표도 본인을 향하는 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는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네. 김기현 당대표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당원 당규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은 뭐지?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하는 4명 거. 사퇴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제 이런 반응도 보이고 최고위원들을 다 전화해봤대요 기자분들이.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뭐 사퇴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막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실 쪽에서.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아니 저도 그랬거든요. 네. 2016년에 막 친박하고 대통령하고 막 김무성 당대표랑 갈등이 벌어졌을 때 뭐 김무성 끌어내린다, 당대표실에서 끌어내린다 그런 협박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당원 당규를 찾아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둘 수 있는 끌려 나올 방법은 뭔가. 결국에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사퇴 안 할 거다. 우리가 버티는 버틴다. 한 당대표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최고 권력자가 신임을 거둬들이면 어쨌든 버티기는 김기현 힘들죠. 대표 측에서는 지금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검토했던 바와 같은 버틸 수 있는 방법과 혹시라도 끌어내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네. 이런 거고요. 장제원 의원과 인유한 혁신위원장 내지는 권력자 눈치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권력자는 용산일 텐데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 간의 사이는 뭡니까? 이것도 뭐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금 신뢰가 거둬진 겁니까?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권력자에 내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거는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난 이런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난 그렇게 비루하게 살지 않았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다 전제.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살지 않았다. 예, 예. 그렇게 항변했다고 하고요. 예. 또 본인도 좀 네. 버티기는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네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뭐 예산안 국회도 마무리가 되면 12월 초인데. 네, 어째 그 초가 될지 뭐 10일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때쯤에서 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게 원래 정기국회 12월 2일 날 그 예산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12월 예산안 2일로 뭐 합의가 안 보고 돼가지고요. 뭐 또 뭐 10일 조금 날 더 할 수도 뒤로 있고. 가고.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초순경입니다. 늦어져봤자 중순 초 네, 어쨌든 이쯤인데. 정기국회 끝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당내 상황은요. 이따가 정성호, 윤상현 두 분과의 정치 현안 토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네. 예. 예, 그분들은 또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압박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네요. 자, 중앙군사법안에 이제 제출된 기록을 보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박진희 당시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8월 1일 낮 12시경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지휘관급의 인사들은 재판에 넘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로 넘길 게 아니고 내부 징계를 하라 이런 취지로 읽힐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기환 당시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 의견을 이제 수용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여기에 CBS 노컷뉴스에서 이렇게 쭉 자세하게 또 몇 군데 프레시안 같은 데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길어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법원에 나왔을까? 이 전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방부에서 제출한 거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쪽에서는 왜 이거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해석되는 걸 왜 내놨을까? 그 전제를 보셔야 돼요. 이첩 보류 지시는 일반적인 국방부 장관과 일반적인 그 군 현장 지휘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 간에 당연히 이첩 보류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지휘권이 있다라는 게 국방부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법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처음에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첩 보류 지시로 보이는 문자도 그렇게 해석되는 문자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것도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내는 겁니다. 이 문자 내용을 그럼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냈어요? 낸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전제가 이첩 보류 지시를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이 전제에 섰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는 것도 내는 겁니다. 이첩 보류 지시 했는데 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국방부의 논리는. 근데 법이 개정돼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그냥 경찰에 넘기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 부분을 국회에서 모르겠네, 이해가 수없이 진행을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국방부는 계속해서 그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야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일반적인 명령권이 있으니까 그 명령권에 따라서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입각하니까 언론들이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거든. 막 이 사람은 징계하고 이 사람은 조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문자에 막 나오는데 이거를 스스로 내는 겁니다.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글쎄요 싶거든요. 핵심 쟁점은 그거다.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장관 쪽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권한 바뀌다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근데 이 국방부도 갑자기 주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문자를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처음 했던 주장을 유지를 하려니까 그러고 있는 거다. 법률을 넘어선 예. 그러한 명령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오늘 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대법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마치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이제 뭐 이 판결과 함께 최 씨가 지난 9월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청구했었던 보석도 이제 기각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최 씨 같은 경우는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복역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대선 주자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당시에 이제 참석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하고요.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따져보시죠. 어차피 형사소추 안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중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따져보시죠. 예.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예. 검찰이 좀 봐준 것 같아요. 싼 티켓 왜냐하면은 끊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위조사문서는 총 4장인데 하나만 기소를 했고 또한 투자자들 끌어모은 사기 혐의는 동업자만 기소를 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왜 이거 기소 안 해? 라고 물어봐도 검찰은 답변을 안 했고 그래서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 수사 예.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 재판부가 왜 재판 과정에서 왜 사문서 행사 부분은 기소를 안 했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했어요. 증인신문을 했는데 위조 사문서를 임모 씨라고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 증인신문 제가 증인신문 녹취록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녹취록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위조 사문서를 행사할 때 최은순 씨가 그 행사 현장에 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검사가 오히려 당신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의 반대 신문을 합니다. 즉 최은순 씨의 변호인처럼 검사가 반대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증인 신문을 다 들은 판사가 아니 그 현장에 최은순 씨 있었다는데 왜 기소 안 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만 검찰권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